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송아지가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풍선을 불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새 풍선은 처음 불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줘야 겨우 첫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부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불어집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폐가 바로 이 새 풍선과 같습니다. 송아지는 어미 뱃속에 있는 동안 폐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어미에게서 산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 송아지의 폐 안에는 공기가 아니라 액체가 들어차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새 풍선, 그것도 물이 들어있는 풍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탯줄이 끊어지면서 산소 공급이 뚝 끊깁니다. 이제부터 스스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대신 숨을 쉬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송아지가 이 힘든 첫 숨을 쉬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호흡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코와 입입니다. 태막이 코를 덮고 있거나 점액이 콧구멍을 막고 있으면 아무리 힘껏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폐가 아무리 멀쩡해도 숨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코와 입 주변을 훑어서 태막과 점액을 확실히 치워주십시오. 분비물이 남아있다면 지푸라기 같은 것으로 자극해서 스스로 털어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혀있는 것을 치운다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열어줬다면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그냥 옆으로 눕힌 채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가 핥아주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옆으로 완전히 누워있으면 아래로 깔린 쪽 폐가 몸무게에 눌립니다. 게다가 뱃속 내장 무게가 횡격막을 밀어올려서 숨을 쉬어도 폐가 잘 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래쪽 폐의 환기가 불리해져서 양쪽 폐가 고르게 평창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숨이 차면 눕지 못하고 앉아서 밤을 새운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배가 몹시 부를 때 누우면 답답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우면 숨이 차고 앉으면 편해집니다. 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슴뼈가 바닥에 닿고 등이 위로 향하는 자세, 즉 엎드린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폐가 좌우로 나란히 놓여서 고르게 부풀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엎드린 자세로 놓아진 송아지는 옆으로 놓아둔 송아지보다 뱃속 산소도 더 높고 이산화탄소도 더 낮으며 한 번에 들어 마시는 공기 양도 더 많아집니다. 체온도 더 잘 유지되고 초유속 면역 물질도 더 잘 흡수합니다. 그렇다 보니 태어난 송아지가 제대로 호흡 관리가 잘 안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체온이 낮고 초유 흡수가 잘 안 되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깔려있던 앞다리를 빼내야 합니다. 옆으로 누운 송아지를 그대로 밀어서 세우면 금방 다시 옆으로 넘어집니다. 몸 밑에 깔려있던 앞다리가 그대로 있으면 몸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빼내서 가슴 아래로 접어넣거나 앞으로 쭉 뻗게 해주십시오. 뒷다리는 몸 양옆에 두되 머리 쪽으로 살짝 당겨 놓습니다. 둘째, 지푸라기 집단으로 받쳐줍니다. 힘이 없어서 혼자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송아지는 마른 볏짚 뭉치나 작은 건초더미를 양옆에 놓아서 받쳐주십시오. 한쪽만 받치면 반대쪽으로 넘어지니 반드시 양쪽으로 받쳐주십시오. 담요를 둘둘 말아서 쓰셔도 됩니다. 아기를 앉혀놓을 때 쿠션으로 양옆을 받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앞가슴 쪽을 살짝 높여줍니다. 특히 약한 송아지나 미숙아로 태어난 송아지는 앞가슴 아래에 짚을 한 겹 더 받쳐서 상체가 조금 올라가게 해주면 숨쉬기가 더 편해집니다. 넷째, 바닥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차갑고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자세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젖은 몸이 찬 바닥에 닿으면 체온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마르고 두툼한 볏짚을 깔아주십시오. 딱딱한 바닥은 한두 시간만 지나도 피부와 근육,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를 잡았으면 이제 자극을 줄 차례입니다. 마른 집이나 수건으로 가슴을 세게 문질러 주십시오. 이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몸을 말려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동시에 송아지를 자극해서 더 강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미가 새끼를 열심히 핥는 것도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나 손가락 끝으로 콧구멍 안쪽을 살짝 건드려서 재채기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코 한가운데를 주사바늘로 침을 넣듯 자극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귀에 찬물을 몇 방울 넣어주면 놀라서 크게 숨을 들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도 정신이 아득해질 때 찬물로 세수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농가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바로 송아지 뒷다리를 들어 올려서 거꾸로 매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면 입과 코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폐에서 물이 빠졌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에 들어있던 액체입니다. 폐의 물은 중력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폐 조직으로 서서히 흡수해서 사라집니다. 게다가 거꾸로 매달면 송아지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내장 전체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첫 숨을 쉬어야 하는 송아지에게 우리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매다는 데 쓸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엎드린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송아지가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약 스스로 엎드린 자세를 잡는 데까지 15분이 넘게 걸린다면 그 송아지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 말고도 위험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힘이 약하거나 잇몸이나 혀가 푸르스름하거나 창백한 경우,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계속 헐떡이는 경우, 혀나 머리가 부어있는 경우, 눈 흰자에 출혈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체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뒤 6시간까지 체온이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에 젖은 몸으로 찬 바닥에 누워 있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숨 쉬는 힘도 같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호흡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몸을 말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그냥 감기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호흡을 돕는 처치입니다. 추운 날에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보온등이나 담요를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몸이 정말 차갑게 식은 송아지라면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가주는 것이 온풍기로 말리는 것보다 빠르게 체온을 올립니다. 여기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잠시 다시 꺼내겠습니다. 난산이 걸려 힘들게 꺼낸 송아지는 몸이 아픕니다. 심하게 당겨서 꺼낸 송아지의 약 20%가 갈비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5마리 중 1마리인데 이를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깊게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갈비뼈에 금이 가면 기침 한번 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송아지도 똑같습니다. 아파서 얇게만 숨을 쉬면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산 송아지에게 반드시 소염 진통제를 써주면 그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진통제를 맞은 저활력 송아지는 첫 주 회복 속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아예 쉬지 않는 송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장이 뛰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살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해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는데 숨만 쉬지 않는 송아지라면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송아지야말로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하는 송아지입니다.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과 호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송아지가 스스로 숨을 쉬고 있는데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면 산소 공급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예 숨을 쉬지 않거나 숨이 약해서 폐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송아지에게는 코앞에 산소를 대주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송아지에게 필요한 것은 산소가 아니라 실제로 폐 안으로 공기를 밀어 넣어주는 인공호흡입니다. 송아지용 소생기는 마스크처럼 생긴 기구인데 20만 원 안팎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분만이 많은 농장이라면 미리 하나 갖춰두시고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할 때는 코에 입을 대고 불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나마 입과 코를 틀어막고 한쪽 콧구멍에 튜브관으로 숨을 불어넣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곧 멈추어야 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거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위에 공기가 들어가면 복압이 올라가서 오히려 호흡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주의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 생활이었습니다.